무릎에 연골판을 다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야외 활동이 늘면서 연골 손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그런데 이 연골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해서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 원장님 모시고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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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골프나 등산 같은 개인 여가 활동으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준비되지 않은 운동은 되려 무릎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릎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 무릎은 과연 건강한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히 오금절이다. 네. 아우, 나 물파기. 그리고 그 물팍에서 이 자꾸 대화를 나누는 뭐 이런 것들은 없으시죠? 아니, 저 개인적으로 그 축구를 작년에 그 클럽을 3개를 운영하다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 관절이 안 좋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지금 1개만 하고 있는데 이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이게 건강에 자꾸 이렇게 악신호가 오니까 이게 너무 내가 혹사하고 살지는 않나. 오늘 원장님, 네. 예, 제대로 한번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가끔 무릎이 시리고요. 네, 통증도 있고 똑똑 소리도 나고. 그래, 네. 소리 나. 맞아요, 그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움직일 때마다 또또똑 소리가 네. 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앉았다 일어날 때도 똑똑 소리가 나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뭔가 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아직 내 나이에 이런 자기 나이 만만치 않아. 왜 연골 이래.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오늘 제 얘기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요. 사실 이름은 조금 생소한데 흔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월상 연골은 무릎 안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연골입니다. 이름은 반월상인데 실제로는 그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모형을 말로는 설명해봐야 이해가 힘드시니까 제가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의 앞에 있는 이 움직이는 뼈를 제거한 모형인데요. 무릎을 딱 이렇게 치워서 보면 이렇게 그 허벅지 뼈 그 경골 위에 붙어 있는 영어의 알파벳 C자 모양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영어 알파벳 O자 모양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골판은 무릎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컵받침 모양으로 딱 받쳐주면서 충격 흡수 작용을 하고 무릎에 윤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질환을 다 싸잡아서 연골판 파열이라고 합니다. 아까 십자인대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십자인대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아플 때마다 이 참 병원에 가기도 이게 참 요원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 제 무릎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전문적인 진단을 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자가진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영 씨 잠깐 나와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구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봅니다.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무릎 관절면 쪽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면 연골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으로 찾아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삐그덕거려 써서 나오면 이게 아파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네, 저한테.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이것도 반월상 연골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통증이 느껴지시냐고 물어보면 통증이 있다는 분들은 열의 9도 안 됩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는 분들이 열의 9입니다. 무릎은 이 모형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폈을 때와 구부렸을 때 무릎에 산의 능선처럼 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을 폈다가 깊게 구부릴 때 연부 조직, 무릎 안에 있는 연부 조직이 여기를 튕기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무릎 연골을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무릎 관절 연골판이라고도 하는데 연골판에 그 해부학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테두리에만 달라붙어 있는데 이 연골판의 영양 공급을 바깥쪽 30%만 신경과 혈관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은 이제 활액막에서 받는 거죠, 영양 공급을. 때문에 안쪽은 통증을 느끼지도 않고요. 무릎이 연골판에 찢어지게 됐을 때 안쪽에 퇴행성으로 조금씩 찢어지면 우리 손톱이 하얀 부분은 깎아도 안 아프잖아요. 신경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초기에 파열됐을 땐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진행해서 바깥쪽까지 진행하게 되면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손톱도 바짝 깎으면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한테서 급격하게 파열이 발생해서 바깥쪽까지 한 번에 나가게 되면 그곳은 신경과 혈관이 있기 때문에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봉합 수술을 해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퇴행성으로 조금씩 파열된 것은 재생이 되지 않겠죠. 손톱이 하얀 부위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 운동하다 보면 팀이 젊은 팀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젊은 친구들을 쫓다 보면은 이 비트는 힘이 이 친구들과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구야 허리야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프다 하면 이렇게 파스를 서로 우리는 나누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노년기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 운동하면서 뭐 염좌나 뭐 타박이나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무릎의 연골판을 다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벌써 한 40-50년도 전에는 무릎을 다쳤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판을 다친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릎 관절 운동을 하는데 끼거나 걸리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해서 그때는 관절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일단 연골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을 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40-50년도 전에 수술하신 분들 보면 무릎에 흉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연골판이 찢어져서 무릎을 째고 빼낸 겁니다. 전체를 다.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려고. 일단 통증은 없어지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환자분들이 다 관절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있더라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쇼버가 터졌어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쏙 들어옵니다. 없으면 경운기가 되니까. 경운기 뒤에 타보셨죠? 진짜 재밌어요. 시골에서 타면.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불쾌한 무릎 통증, 반월상 연골 파열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월상 연골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모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모형에서 보여드렸듯이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안쪽의 연골판이 영어의 알파벳 C자 형태로 훨씬 크고 바깥쪽이 작습니다. 알파벳 O자 형태고, 여기 보면 레드존하고 화이트존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연골판 바깥쪽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레드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안쪽은 신경과 혈관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존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제 파열되는 양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구조가 아까 이렇게 보듯이 뭐 접시의 테두리라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받침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로 체중의 4 내지 60%가 이 반월상 연골판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뼈와 이 체중을 나눠 분산하고 있고요. 그 컵받침처럼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원래 이 허벅지 뼈와 이 정강이 뼈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 허벅지 뼈는 곡선이고 밑에 뼈는 평평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접촉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컵받침처럼 받쳐줌으로써 접촉면을 증가시켜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가 운동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풀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다리 관절은 이렇게 서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밑으로 이렇게 오일이 윤활액이 엔진 오일처럼 이렇게 밑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기 전에 무릎을 좀 굽혔다 폈다 해주면서 이게 이제 윈도우 브러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오일을 위로 쓸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골고루 기름칠을 한 다음에 급격한 운동을 해야, 차도 시동 건 다음에 갑자기 밟으면 이게 오일 순환이 안 돼서 파사가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활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떤 급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관절에 기름칠을 골고루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은 이제 연골판 파열의 원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무릎의 연골판 파열은 다음과 같이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데, 보시면 똑바로 서 있을 땐 다칠 수가 없겠죠. 스포츠 활동이 주로 피봇, 무릎 관절의 피봇 운동을 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급격하게 내회전이나 외회전을 하게 되면 이 밑에 경골이라는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연골판이 그 회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파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죠. 아까 축구할 때 뭐 왼쪽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운동하신다고 했는데, 운동선수들은 무릎이 멀쩡하신 분 없어요. 사실은 다 참으면서 하시는 거죠. 뭐 이성화 선수도 연골판 나가서 고생하시고, 뭐 김연경 선수도 고생하시고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 연골판에 다양한 찢어진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호라이즌트 클리비지라고 수평 퇴행성 파열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너덜너덜 찢어지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증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은 테두리에만 있습니다. 안쪽이니까. 통증은 없죠.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을 해서 마침내 혈관과 신경에 맞닿으면 그때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병원에는 대부분 늦게 와요. 그래서 다 찢어진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파열이라고 무조건 수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트레스 라이저, 유식한 말로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쫙 진행하니까 빨리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빨리 다듬어 줘야겠죠. 더 찢어지기 전에.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빨리 꿰매줘야죠. 더 찢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런 경우도 꿰매줘야 되고,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잘라내거나 꿰매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증상은 아주 특징적입니다. 아까도 그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절면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찢어진 곳이 관절면이니까 밖에서 눌러보면 아파합니다. 무릎이 당연히 급성 파열이면 이제 피가 찬다거나 아주 이제 축구하다 다쳤으면 십자인대 같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무릎이 퉁퉁 붓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에 이 연골판이 무릎도 붓고 이제 앞에 걸리기 때문에 구부리는 것보다는 펴는 게
특히 제한돼서 무릎이 좀 부으면서 약간 굴곡된 상태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잠김이라는 것은 연골판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찢어진 덩어리가 크면은 굽혔다 폈다 할 때 걸립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누가 돌멩이 끼워놓은 거랑 똑같죠. 잠겼다가 그게 또 빠져요. 그러면 다시 딱 구부러지고 굽혔다 폈다 할 때 잠긴다 그런 뜻입니다. 걸린다. 불안정은 연골판 파열이 우리 무릎이 주로 이제 피봇이 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주가 되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의 축인데 그 뒷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죠. 시소가 지렛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무릎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나 이제 장년 드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다 무릎에서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끊어진 거예요, 연골판. 그래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호소하시면 거의 99%는 연골판이고. 근데 또 이제 계단 내려갔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말씀은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불안정하다는 게 그런 얘기고요. 이게 치료 않고 내비두면 당연히 허벅지가 한쪽이 마르죠. 그런 게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네, 이렇게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과 증상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증상을 인지하더라도 좀 검사 비용이 걱정돼서 병원 가는 걸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단 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어떤가요?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에는 외래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라고 하죠. 엑스레이라고 하죠. 그 엑스레이 찍고 의사 전문의가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통계적으로 보면 9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MRI는 확인 차원이지 실제로 이제 진찰을 해보고 이제 문진해보고 하면은 거의 파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나중에 찍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파열이 거의 맞거든요. 혹은 이제 통증이 계속 낫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른 걸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MRI를 찍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찍고 이학적 검사를 하신 후에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요법을 충분히 시행하신 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MRI를 촬영하시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몇 개월 동안 치료하시다가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 MRI 찍자고 해야겠죠. 이게 완치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무릎?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감기도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 완치라는 것은 이 연골판 파열에서는 그 젊은 친구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 대학 때 배울 때는 그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이게 횡파열이라고 이게 이제 충격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접시의 테두리처럼 테두리까지 끊어지면 봉합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때가 벌써 90년대 후반이니까 안 붙는다고요. 관절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한꺼번에 찢어지면 봉합하지 말라고 배웠었어요. 해봐야 안 붙는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봉합 술기도 발달하고 봉합 도구도 발달해서 연골판 파열 봉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봉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붙건 안 붙건. 왜냐하면 이게 붙지 않으면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 시작됩니다. 받치질 못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을 좀 막기 위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까도 네.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알고도 막지 못하는 우리 안세영님처럼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면 그 피봇 스포츠를 컨택 스포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도 막기가 힘듭니다.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운동을 좋아하는 네, 사람들은. 맞아요. 아니면 그냥 신사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야 안 다치는. 가급적이면 쪼그리려 앉는 거 피하시고요. 쪼그려 앉더라도 장시간 쪼그려 앉는 거 피하시고 그리고 동양인이 자주 쓰는 양반다리도 무릎 건강에는 지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장시간 과도한 압력을 주는 행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쪼그려 앉는 거를 많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 원장님 무릎 괜찮으시죠? 네, 저는 이렇게 딱 아까 이렇게 앉고 일어서시는데 아주 이게 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무릎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 수칙 이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제가 거 있습니까? 재활학과가 아니라 그러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냐고. 근데 이제 뭐 쪼그려 앉는 게 안 좋고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 운동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골판 파열이 돼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했다. 그러면 이제 애껴야 되냐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무릎의 불안정성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불안정해요. 지금 인대도 다 이 상태가 안 좋아요. 나이 먹어서. 연골판도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뭘로 이 무릎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시키겠습니까? 뭘로? 근육이죠. 근육. 잘 아시네. 근육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무릎의 스테빌라이징 스트럭처인 근육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흔들흔들하고 관절염은 더 악화되는 거죠. 아무리 녹슨 톱니바퀴도 강력한 힘으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근력이 좋으면 잘 다니세요. 인공관절을 남자분들이 별로 안 해요. 여자분들보다. 근력이 좋잖아요. 무릎에 그냥 엄청난 근육으로 그냥 그걸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과도하게도 운동하라고 해서 막 4-5시간씩 걸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운동은 통증을 참을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무릎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잘 받아들였는지 잘 지켜 나갈지 저 스스로한테도 약속이 안 되네요 오늘. 네. 아니 저희 부모님이 무릎이 두 분 다 안 좋으세요. 그럼 친정에 가면 사실은 친정 가면 편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일어나실 때 무릎 짚고 일어나시고 그래, 맞아. 아이고 소리 하시니까. 어른들이 네.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그걸 조금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방송을 듣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한 당부 말씀해 주시죠. 반월상 연골파열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방치할 경우 계속 진행해서 무릎 본연의 충격 흡수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무릎 관절염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미리미리 치료하고 예방하셔서 관절염이 없는 나중에 노년의 무릎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무릎 통증, 이 연골 파열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방을 위한 운동 전 스트레칭, 그리고 하체 근력 키우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주희입니다. 오늘부터 JTB 토닥에서 운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오늘은 골반의 정렬을 유지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드롭 런지입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십니다. 이때 골반과 가슴은 정면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양손은 가볍게 지그시 모아주시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앞발의 중심을 밀어주시면서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는 양쪽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서주시고요. 손은 자연스럽게 모으신 상태에서 골반을 접어서 그대로 앉아주십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일어나실 때는 양 발을 바닥을 밀어주듯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